일단 수요를 좀 기반으로 한 투자가 좀 선행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LCC도 좋지만 뭐 가격적인 이점들을 보면 초정밀 기판인 플립칩 BGA의 어떤 증설 투자 효과 내지는 수요의 확장 기조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삼성전기 레버리지 ETF 상장은 시장 기대감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좀 되지 않았다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는데 삼성전기 레버리지 ETF의 상장 부분들은 시장이 다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융감독원장이 좀 이야기했던 발언을 보면 2배 레버리지 ETF가 외국인에 대한 이 유입 효과라든가 시장의 활성화를 좀 기대하기 위해서 출시를 좀 했는데 이게 간말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빠질 때 더 내리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수급의 왜곡 효과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기가 ETF에 대한 이 비중, 리밸런싱에 관련된 수급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화됐는데 이게 뭐 레버리지 ETF까지 좀 유입되면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어떤 우려감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으로 이게 출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출시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 시에만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완만한 상승 기조를 좀 가고 접근을 하기에는 수급의 왜곡은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350만 원 목표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삼성전기가 6월 초에서 한 중순까지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왜 빠진지 좀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단 ETF에 대한 이 비중을 좀 줄이는 단계,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좀 동조가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최근에 200만 원대에서 좀 탄탄한 흐름들 좀 유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뭐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좀 전해왔는데 앞으로 방향성들 보면 2분기 실적이 좀 좋은 건 알겠지만 하반기 증설 투자에 대한 무게감 이 부분이 얼마만큼에 대한 사이클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의 무라타 같은 기업이 증설 투자 효과, 최근에 일본 안에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동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의 어떤 중장기 수급 기대감들을 메모리 사이클과 좀 연동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추정적으로 뭐 300만 원, 350만 원 이런 단계보다 현재 주가에서는 일단 변동성 여부를 얼마만큼 좀 축소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폭이 좀 크다면 1차적으로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보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책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중장기 관점,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뭐 내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충분히 300만 원대까지는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더 강하고 오히려 쇼티지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에 더 크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뭐 밸류에 대한 부담도 크게 좀 떨어내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성장 동력은 MLCC와 FC BGA 중 어디에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수요 기조가 거의 동일해요. AI 서버형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데 이게 가속기에 좀 들어가는가 아니면 일단 초정밀 기판 쪽이 좀 들어간 게 이제 가속기가 있고 그 MLCC 부분은 뭐 전반적인 어떤 칩에 대한 내용들인데 저전력 반도체의 어떤 수요와 좀 밀접성도 좀 갖고 있지만 각각의 요소가 좀 투입되는 그 경로가 좀 다르지만 종국적인 부분은 수요가 더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고 둘 다 쇼티지가 현실화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소형 IT 기기에 좀 적용됐던 MLCC에 대한 비중을 생각할 건 아니고요. AI 서버형 단가는 거의 기존은 우리가 초소형 IT 부분에 좀 집중됐던 원가 대비해서는 한 7배 정도 그 단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형국이 좀 되다 보니까 그 수요 기조가 좀 더 확실하게 좀 유지될 수 있겠고요. 증설 투자라는 것은 장래의 어떤 목표량들보다는 일단 수요를 좀 기반으로 한 투자가 좀 선행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MLCC도 좋지만 뭐 가격적인 이점들을 보면 초정밀 기판인 플립칩 BGA의 어떤 증설 투자 효과 내지는 수요의 확장 기조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노텍의 FC BGA 서버용 기판 확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삼성전기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는데 LG노텍의 주가가 좀 역행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최근에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단가를 인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가격을 인상하다 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주기가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2년마다 교체해서 샀던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더 쓰고 사야지. 이런 심리가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우려가 반영이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초정밀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대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에 대한 어떤 수요 기조이기 때문에 일단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이 저는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보틱스에 대한 사업 가치가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LG노텍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라든가 비전 센싱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기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이 수요 연동량, 이 부분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중 지금 한 종목만 산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게 LG이노텍이죠. 다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애플발 이슈가 좀 있죠. 실적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반면에 삼성전기는 단일 종목 ETF에 대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급적인 어떤 변동성을 좀 키우게 된다면 일단 개인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좀 될 수 있다. 이 약간의 어떤 노이즈는 같이 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증익 관점에서 보면 LG이노텍보다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